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수의관 한의원 박동수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요즘 몇 편의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그 주제는 우리 아이 영재로 만들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한의원 블로그에 지방질에 대한 의학적인 용어나 영양학적인 용어는 지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지질에 관한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특히 신경학적으로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또 영리해지기 위해서 지방질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느 분이 그 칼럼을 보시고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저 지질이 아이에게는 이제 이런 중요성을 이해를 하는데 어른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한가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거를 읽고 제가 답변을 이제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양약과 한약의 차이라고 할까요? 즉 천연산물의 약 그리고 인공적으로 화학적으로 제조된 약 이 두 가지로서 이제 크게 우리가 양약, 한약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양약의 경우에는 매우 화학적인 그 화학 구성식에 의한 어떤 약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약의 양리학이라는 기본적인 구조는 맛으로 그 기능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물질이 있더라도 약의 맛이 비슷하면은 비슷한 효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감초라는 것은 그 풀 약초 이름처럼 단 풀이라는 것이죠. 이건 약 맛이 매우 답니다. 우리 단맛의 대명사가 뭘까요? 설탕이나 꿀 같은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서로 약효가 비슷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분을 완화시켜주고요, 정신을 안정시켜주고 우리 기분을 경쾌하게 만들어주죠. 또 이제 단맛이 하는 경우는 위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약재 중에 감초가 들어가는 약들이 모든 약을 중화시켜주는 의미도 있지만 특정 부위를 치료를 위해서 쓸 때는 감초나 꿀을 그 약재에 가미를 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맛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서양인들보다 동양인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어떤 직감적인 면에서 그 맛이 가지는 효능을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이 맛에 대한 어떤 형용사들이 굉장히 많죠. 이럴 때 맛이라는 것이 또 뭐하고 겹치는 거 하면 맛의 질감하고 겹칩니다. 뭐 바삭바삭한 맛 또는 뭐 오돌오돌하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시원하다 뭐 이런 맛들이 이제 그 질감 여러 가지 맛들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특히 동양의학에서는 맛을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렇게 표현하죠. 그 중에서도 이 5가지 맛 중에서도 우리가 생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맛이 있습니다. 단맛과 짠맛입니다. 실제로 단맛과 짠맛은 아주 근원적인 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짠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짠맛에 의해서 얻는 나트륨에 의해서 우리가 몸의 삼투압 작용이라든지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짠맛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그리고 또 너무 안 먹는다든지 하면은 당장 생리적으로 이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극단적으로 어떤 맛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 무염식이라는 것들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염식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염식을 꼭 필요할 때는 무염식을 해야 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염식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의 생리학적인 상황을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근원적인 맛이 단맛
단맛이죠. 단맛은 사실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필요한 맛이죠. 단맛의 의미는 뭔가 하면 칼로리로 전환되는 맛이죠. 그죠? 그래서 인체의 모든 생리적 대사는 단맛에서 오는 칼로리가 인체의 원동력이 되는 맛이죠. 그래서 사실은 단맛과 짠맛은 아주 근원적인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로리 이외에 생물, 즉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떤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비타민이라든지 또는 모기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가 신맛이라든지 선맛이라든지 매운맛 이런 음식들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미를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최고 필요한 맛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모유라는 완벽한 음식에 적응을 해서 충분히 섭취하면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유기가 오는 거죠. 이유기라는 것은 우유에서 벗어난다, 떨어진다는 이자가 이별할 때 이자거든요. 그 다음에 전유자, 그래서 적과 이별하는 시기라는 것이 이유기입니다. 이유 때는 우리가 이유식을 하게 되죠, 그죠? 이유식이라 해서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모유의 어떤 맛에서 벗어나서 맛의 탐험,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정서적,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돌 되기 전, 즉 1년 되기 전 이유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왜 이유식을 하게 되느냐는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주 이제는 모유에서 얻을 수 없는 복합적인 영양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가장 핫한 맛이 기름진 맛입니다. 이제 기름 맛에 대해서 지방 맛 이렇게 하죠, 그죠? 조금 고급 용어로 이야기하면 지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방 맛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모든 인간이 이유를 배반적인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지방 맛은 맛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주죠. 우리가 흔히 풍미가 있다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그 여러 가지 맛의 베이스에는 지방이 깔려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맛도 지방이죠, 그죠? 물론 이제 기분이 우울할 때는 단맛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맛을 안다, 맛을 좀 이해를 한다, 풍미가 있는 음식을 찾겠다 이럴 때는 그 베이스에는 대부분 지방 맛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과해서 그렇죠. 사실 지방 맛만큼 맛있는 것도 없죠.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는 특히 굉장히 중요한 맛입니다. 언제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영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신경망이나 신경이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해야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한 2살 정도 될 때까지. 그래서 이유식부터 2살 전후, 2살까지 여러분들 아이들 음식 또는 이유식에서 절대 지방을 빼버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요, 신경의 빠른 속도로 오죠. 신경의 전달과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신경세포의 그 기다란 그 돌기에 수초라는 게 생겨야 됩니다. 이 수초의 대부분의 성분이 뭔가 지질입니다. 그래서 지질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칼럼을 보신 환자분께서 그러면 어른들에게 필요한가 지질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마 이 질문의 근원에는 지방이 너무 과다 섭취했을 때 지방질이 가지는 부작용에 대한 근원적인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들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할 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당연히 지방 맛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뇌 질환을 앓고 있거나 뇌에 드디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이런 때에 꼭 지질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하면은 신경의 수초가 건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맛이 지방이기도 하지만요, 어른들이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맛도 지방 맛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지방에 오메가3, 오메가6, 어떤 식물성, 어떤 기름이 좋고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그걸 단독으로 먹을 때는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에 식물성 지방이든 동물성 지방을 적당하게 섭취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우리 어릴 때 맛의 여행을, 맛의 탐험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편식을 안 하게 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죠. 이 편식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맛에 접근할 수 있게 부모님들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이 이제 곧 생명과 같은 것인데요. 이게 각 단계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영재로 크기 위해서는 이유식 때, 특히 이유를 시작해서 3살까지는 지방을 절대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드시는 음식보다는 약간 지방이 더 해도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통 보면은 한 50%를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으로 만들어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거는 저희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블로그를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뇌는 기름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우리 아이 영재 만들기에 새로운 정보와 좋은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